열심히 일해왔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허함이 왔던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조금 답을 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일태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인생의 뭐 권태기 같은 것들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일태기 이런 것들이 오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인생의 좀 공허함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해낸 그런 방법들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찍는 것도 있지만 제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고 싶거든요. 유튜브를 이제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 어쨌든 남겨놓는다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기 같은 거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부끄러워서 이불킥을 할지 아니면 나름 그래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구나 좀 그런 대견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조금씩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수의사로서 동물을 치료하는 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의사 중에서도 다양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형외과 진료 그리고 신경외과 진료 이런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의학과 들어왔을 때 20살 때죠. 그때 앞으로 수의사가 돼서 어떤 그런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아픈 동물들을 위해서 내가 한 몸 바치겠다 그런 웅장한 마음가짐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솔직히 없었죠. 유튜브는 솔직하게 찍어야 되니까. 어쩌다 보니 수의학과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나름 이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소동물, 대동물, 연구직 공무원, 제약회사, 소동물 중에서는 내과, 외과 이런 과도 정해져 있고 동물에 따라서는 강아지냐, 고양이냐 등등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직업들 중에서 수술 전문 수의사의 길을 알게 됐고 학부생, 수련의 기간 포함해서 거진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 모토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를 선택을 했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한 분야만 꾸준히 팠습니다. 졸업하고 인턴도 하고 대학원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개원을 했죠. 개원 후에도 학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국내 해외 세미나 등등 이런 수술을 잘하기 위한 외과의가 되기 위해서 수술을 잘하는 외과의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개원을 하고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 그래도 잘 나가는 그런 성공한 수의사 소리를 듣게 되기도 했거든요. 동물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그래도 나름 인정도 많이 받았고요. 조금 더 제 자랑하자면 현재 그래도 국내 수의사 중에서는 반려동물 정형외과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외과 수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나름 이렇게 잘 나가는 큰 이런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었음에도 직업적인 만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김 빠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공허했거든요. 공허했습니다. 수술을 잘하는 성공한 수의사. 수의사도 한 20명이나 되고 직원이 그래도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성공한 대형 동물병원의 대표 원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쁘거나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나 수의사를 꿈꾸는 그런 학생들이 본다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반복되는 수술,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보호자님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런 상담도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기도 했거든요. 많이 지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형 병원을 하면서 이제 뭐 많은 직원들과 또 일을 하다 보면 직원과의 그런 감정적인 소모들도 있었고요. 또 가끔은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떠나 보내게 되는 동물들도 생기면서 이게 진짜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모습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허했죠.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성공한 그런 동물병원의 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좀 그런 시기, 방황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인생에서 이런 우울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고, 네, 그만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왔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허함이 왔던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조금 답을 찾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그 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추후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일을 하면서 그냥 단지 제가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만족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만 일을 해온 게 아닌가라고 반성도 해봅니다. 내가 가진 이런 직업적인 소명, 수의사로서의 소명을 소홀히 하고 살아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 자체를 즐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었는가 자문을 해보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진심으로 행복을 찾아온 게 아니라 단지 빨리 돈을 벌고 또 성공을 하고 건물도 사고 또 빨리 은퇴해서 놀러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그런 말이죠. 파이어족. 예.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파이어 하면 행복할까라는 의구심도 더 들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저는 이제 파이어족을 꿈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어 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냥 돈 많은, 그런 시간 많은, 그런 뚱보의 건물주? 이게 제 미래라고 생각하니 저는 그러고 싶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고 그게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공허함이 몰려올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깨닫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냥 파이어해서 빨리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을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졌거든요. 장인 정신 되게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라 저도 조금 어색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 수의사로서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 그런 진료 철학도 좀 만들어 보고 본질로 돌아가서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을 더 잘하기 위한 공부도 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후배 외과의를 양성하고 싶기도 하고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랑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진짜 직업의 의미, 목적으로서의 이 직업을 깨닫고 일을 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수의사로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외과의로서 할 수 있는 내 직업의 의미가 뭘까? 보호자님들과 반려동물들이 더 오랫동안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더 오랫동안 산책하고
또 그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 직업적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자신과의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일태기라고 하죠. 일하다가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삶에서 직업이 갖는 의미가 뭔가 좀 찾고 계시는 분이 보신다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하시는 일, 직업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단순히 그런 경제적 그런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닌 직업 자체의 의미를 찾는 게 학교에서 흔히 배웠던 진정한 그 자아실현, 그런 행복을 찾아 나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두고 그런 걸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내 직업은 재미도 없고 진짜 의미가 없는 그런 직업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환경면이라고 한다면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지구의 일부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다, 청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직업이 좀 하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귀한 사명을 갖고 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사장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직원으로 고용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단순 생산직일 수도 있고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다양한 직업이 있을 겁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도 그냥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기도 할 거고, 아니면 누군가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또는 가족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직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엄마로서 누군가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그냥 커피를 그냥 단순하게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커피와 함께 작은 인사를 나눌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나은 보고서를 좀 써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철밥통 공무원들도 계시겠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작은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것도,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 자체가 그런 직업이나 삶에 있어서 내 직업이나 이런 삶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주저리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말을 길게 했네요. 긴 영상 봐주신 이런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편집해주는 저희 직원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보호자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이었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